전에 몇 번 뵀었는데. 저를? 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카페에 나오셨다네. 전에 저쪽 구도에? 불교 뭐 구도회. 구도회 그쪽에서 예, 그쪽이요. 고대에서 봤어요. 몇번 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했었고 뭐 그게 좀 참석하기 좀 여건이 잘 안 돼요. 오늘 잘 해서 늦게 오셨어요. 마치고 하니까 마치면 뭐 시간 다 됐고 아, 오늘 또 마치 배가 늦게라도 오면 법담회로 가지 뭐.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때 그거 듣는 것도 좋아요. 보통 이게 한 달에 한 4시 정도 걸려요. 시간을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그렇지, 보통은 법담 끝나면 9시나 9시 반쯤 돼요. 그러니까 근데 참석을 계속 하는 게 마음이 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도 공부가 되거든. 늦더라도 참석을 하면 공부가 돼요. 사람이 계기를 만드는 거거든, 그게. 근데 없으면은 또 낙태질 수 있잖아. 원래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좀 참석 하다가 왜냐면 제가 공부에 딱 지금 제가 아는 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떤 벽 같은 게 있는데 같은 일을 계속 들어도 그게 똑같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 벽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 있고 뭔가 이게 해소됐으면 한다는 아까 그랬는데 그게 그 법 자체가 법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아직 이게 막 해소가 안 근데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알므로 자꾸 알아가게 계속 모르는 거라. 그 이걸 난 무연성격으로 그게 뭐야? 이걸 하고 모르는 척도 나라고 하면 또 그 노을라는 또 뭔가 또 작용을 또 일으키잖아요.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참석하면은 영향을 받거든. 그걸 카피라고 그러는데 뭐 찌릿찌릿 조사 카피가 아니고 본인이 해서 찍혀내라 하시니까 자꾸 계속 오라. 이름이 성함이 황윤호라. 윤호. 황윤호. 제게 기억을 그러고 이렇게 못 오더라도 가끔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궁금한 걸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거든. 제가 그게 좀 그게 없어요. 숫기가 없어갖고 전화해가면 모르긴 못하는. 원래가 이 법을 구하면 다 뭐 아까 했잖아 무슨 뭐 했는데 사회 사회 부지는 부정이에요. 그냥 이렇게 차라리 그냥 조용한 우리가 뒤에 가서 살짝 듣고 나오 이게 제일 편하지. 뭐 질문이 뭐 우리도 다 그래요. 다 그랬어요. 나도 사실 김기태 선생님 동포에서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 저도 사실 김 선생 모임 강의하시잖아요. 여기 거기는 한 번씩 거기도 가거든요. 아양. 아야가트 센터요? 예. 집은 어디예요? 집은 저 여기 상인동 저 월성. 그럼 이게 더 가깝네. 예? 상인 월성 같으면 월성도 네. 여기가 더 가깝네. 근데 하여튼 올라면 하여튼 막 시간 맞춰서 막 아니 회사- 꼭 맞춰서 그 정도는 하지 말고 시간 되는 대로 와요. 좀 늦게 싸우면 뭐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건 안 돼. 우리가 무심선언처럼 크면은 늦게 온 사람 밖에서 보도록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러니까 그러면 돼. 최근에 하여튼 아시는 분 요즘은 뭐 그 뭐냐 안 가요 하는데 요즘은 안 갑니다. 큰게 하여튼 한 4, 5개월 안 갔거든요. 그 1년 안 갔죠. 1년 안 가다가 요즘은 안 갑니다. 뭐 가다가 뭐 똑같은 얘기만 하고 저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딱 헤어져서 생각하면 그래 대구에 윤경선 계시고 김선생 모임 하시는데 가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 잘했어. 네. 그게 인연이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구두에는 관계 있어요. 예? 구두에 관계 있어요. 특별 관계는 없어. 구두에 그 밑에 1층에 숙동하는 친구. 예. 그 친구가 요새 전화 왔는데 한 소식을 했더라고. 그 내가 점검을 받으면서. 물론 얘기하니까 다시 또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 전화소에서는 이 자리 본인이 알았다. 한 온다 그러더니 내가 바쁜 모양이거든. 마치고 올라갈 때 늦은 거. 전에 이제 한 소식 하셨다 들으면 그렇다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막 너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봐갖고 그래서 무연성교를 앞으로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런 생각이. 한 소식 하셨는 것 같다. 원래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 산에는 무수고요.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 산에는
무섭다고. 그런데 호랑이가 떨어지는 게 맨날 보기 때문에 안 무서워. 그거 같아. 맨날 듣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옛날에 뭐 한소식 할때 하면 그거 찾아라 그러고 도대체 뭘 했어? 보자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 행동을 거의 뭐 한 3, 40명 분한테 해보니까 물어가 답이 안 나오고 물어가 답이 안 나와. 그럼 내 강의도 똑같거든. 근데 이제 강의를 계속 들으면 이게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 지나버려. 그랬어. 그래서 요즘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세물을 갖다 부어주는 거거든. 혼자서 한만 생각해도 그거는 꾸준을 가만히 놔두고 가라앉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생각, 감정, 뭐 느낌 이런 게 결국은 제가 경험한 게 거의 이 안에 다 범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오는 과정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그게 다 이게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 아무것도 안 한다. 교대생 같은 경우는 거기 가만히 있어 봐라. 그렇지. 똑같은 말이지. 그걸 뭐 다른 걸 고치려 하지 마라 하는데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들으면 또 거기서 이 지금 경험이 나타나는 이 경험을 또 가만히 있어 보려고 막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 그거는 놔두고 내 할 일 하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내 할 일 하잖아요. 간간히 들리긴 하지만 또 하다가 또 내 할 일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감지되면 감지되는 대로 파고 놓고 또 내 할 일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더 힘들면 차라리 딴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어나는 생각과 내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걸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전 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들으면 그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은 생각대로 두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지. 이 법을 들기 전에도 그렇지. 뭐 생각하면 모르겠다 하고 막 그렇지. 바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해피. 그런데 그 해피가 그러면 그 생각이 내를 안 괴롭히잖아요. 나중에 또 생기잖아.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아니 거기서 이제 생각을 전해야 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망상이니까 해결하려고 하면 또 놔두면 돼. 계속 놔두다 보면은 우리는 안 쓰는 생각은 직접 가버리거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해결 안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해결을 몇 번이나 했어요. 우리 살면서 과연 해결을 얼마나 하고 살았어요. 안 하고 넘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결국 인연 따라 살아봤지 내가 생각대로 해결하고 사는 게 없잖아. 거의. 직장을 가고 대학을 가고 싶고 하고 뭐 직장을 얻고 싶어도 사실은 그냥 그것을 하는 그 형상일 뿐이지 직접 들어가면 전혀 다르잖아요. 내 생각과. 그런 것도 마찬가지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그 해결하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해결했는가? 거의 해결할 게 없어요. 결국은 맞춰 살지. 특히나 그 뭐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이별, 또는 물건이 잊어본 거 이거는 결국 못 찾지만 또 살잖아. 다만 기억에서 있지. 근데 이걸 알면 그건 인연이기 때문에 어떡하면 그걸 알아보고 나면 이제 신경 안 쓰게 되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순간순간만 살게 돼요. 순간순간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없잖아요. 해결이라는 게 없잖아. 기승전결이 없잖아요. 순간순간은. 기승전결 없이 살아가요. 그게 또 삶이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왜 우리가 힘드냐면 평생 동안 기승전결을 머리 달고 살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찝찝한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찝찝하지. 실제로 애들 보세요. 기승전결 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잖아. 애들 보면은 얼마나 천진해? 그래도 잘 살아가.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뭐 그들은 부모가 다 해주잖아. 부모가 해주는 거랑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지. 지 삶은 지가 살아요. 어쨌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고, 이런 말 자꾸 들어가지고, 안 하면 내가 병신, 아니면 일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걸로 자꾸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망상인 거야. 내가 보세요. 여기 살잖아.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내가 몇 잔을 지나 서울에서
도피한테 전화하여라. 그걸 배울 때는 반드시 스승한테 깨달았냐고 물어보라고. 그, 한 보세요. KB 내고 가입해가지고 생기성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해야 되니까. 반드시 법을 구하러 갈 때는 그 선지식한테 깨달았냐고 물어봐야 돼. 무례한 일 같아도 자기 생명줄을 맡기는데 그 정도 물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묻는 게 좀 미안하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깨달았냐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보통은 왜 깨닫지도 못한 게 깨닫다 하는 게 사기꾼이잖아요. 위험한 거죠. 또 덜 위험해. 그거는 별로 안 위험해요. 왜? 뽀록 나요, 그런 사람은.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깨닫다 하는 건 반드시 뽀록이 나겠죠. 왜냐하면 목적이기 때문에. 깨달아 속이는 목적이 있거든. 그게 결정이 나요. 뭐, 미세라 아니면 금돈이 나요. 뭐, 무력이 사고다. 뽀록은 나.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사회비, 이런 사람은 틀리는 사람이구나 하고 또,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이익도 있어요. 시간을 좀 뺐다 보니지, 그게 손을 보는 건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맞더라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 사람은 성실하지요. 솔직하지요. 또, 경전에서 말하듯이 그럴듯하게 또 자기도 잘 베풀어요. 근데 그 사람 못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그 성실함과 솔직함과 인간적인 면에 못 깨달았다는 게 싹 가려져 있거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따라가게 돼요. 근데 그것은 눈먼 사람이라. 눈먼 사람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디 빠지지. 평생을 해도 부디 빠진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잘못 가리키고 있다. 그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아요. 책임을 안 져.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함께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모르고 짓는 죄가 가장 크다고.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법을 법도 깨닫지도 못하고 법을 옳지도 않은 것도 모르고 지가 옳다고 하는 게 모르고 짓는 죄잖아. 모르고 짓는 죄는 자기만 부디 빠지는 건 남까지 망치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 그게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 수없이 그렇게 도를 깨달는 사람들이 소터지지 말라고 깨달은 사람들. 소뿔만큼 안 된다. 소터라고 소뿔이 비교 안 되잖아요. 오목을 틀린데. 그뿔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반드시 선지식에서 법을 가르치는데 물어요. 깨달았냐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요, 진짜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은 내 깨달았다 말 못하면 그거는 지 공부에 위배되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못 깨달았다. 그럼 나와야 돼요. 못 깨달은 사람은 독수독과예요. 어제 탄핵 정국에 독수독까지 말 나오죠? 독을 가진 나무에는 독을 가진 열매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입에서는 모르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양심적이니까, 그리고 많이 아니까 저 사람 맞을 거야. 따라가다가 결국 참 또 그렇게 세월을 허비한 사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들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 거의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김기태 선생님은, 김기태 선생님 이걸 얘기 안 하니까, 마음 편해지면 김태환 선생이라든지 다른 사람 밑에 깨달은 사람 나오거든요. 그거는 깨달은 사람 밑에 깨달은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저도 서울 가고 있고, 이 자리에 아는 사람이 나도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가서 물어야 돼요. 신뢰가 아니고, 이 신뢰가 아닙니다. 그게 신뢰 같으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공부를 내가 필요하냐고. 자기 목숨들을 맡겼는데 그것도 못 물어요. 그러면 지금 딴 데서 책에서 읽으면 그런 반드시 시험해야 된다. 그 시험하는 방법이 뭐 이상하게 뺨 때리고 이런 거는 그건 항상이고. 그렇게 하고 솔직하게 그냥 깨달았냐고 물어봐요. 뺨 때리는 거는 거짓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소리 배하고 다 안 될 수 있지만 깨달았냐고 물을 때는요, 거짓말 못 해요. 그건 거짓말 하면 사기꾼이고. 근데 원래 우리가 사회비한테 속지 택다른 놈한테는 안 속잖아. 거짓말 택다른 놈이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딱 오르고 나오고. 그런데 비슷한 게 끝에가 엉뚱한 게 나오고. 시험은 하지 말고 물으면 돼요. 밑에서 나한테 물어보겠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물으라, 깨달았냐, 물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니까, 이거는. 뭐 자기 길을 갖다 가는 게 그래. 그 평생을 걸쳐서 해야 될 공부를 그래. 그냥 남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으니까 맞는 것 같다. 이것도 묻지 마세요. 왜냐면 못 깨달은 사람이 아까가 맞는 게 그렇게 있어서 맞는 거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물어야 돼. 물어보시겠어. 이러니까 서울법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적은 거를 물으러 가셨으니까 묻겠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보면 가끔씩 그 유명한 스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기자가 스님 죄송하지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래 묻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근데 기억에 벌써 몇 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 이 법을 가르칠 수 있게 그 깨달은 그 옳게 가르치겠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하늘을 얘기한다고 이게 하늘이겠어요. 근데 그들은 들은 말로 마치 자기 생각을 짜맞춰가지고 진짜 하늘을 보고 좀 착각하고 있더라고. 자기까지도 속이고. 근데 자기가 못 깨달았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제 법상에 올라서 설법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 네 하면 문제죠.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스님이 사실은 깨달았는데 겸손하게 저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지금 그러면 뭐 스님들이 그 설법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려와야지 거기서. 그것이 내려와요. 그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예. 그렇다고 자기가 깨닫는다고 반드시 설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불교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일반적인 걸로 봐야 근데 되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행사.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안 그러면 침이나 놓는 분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반드시 자기가 있는 사람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 비교는 안 됩니다. 저한테 웃으면 그거는 이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상대적인 세계에서 통하는 거고 이거는 꼭 절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광거사가 마도스님한테 물었잖아요. 마물과 싸가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안 돼. 50고 100분. 문간을 나서면 그거는 천리 많이 넘어가는 건 똑같아. 문간 나가는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김기태 선생님이 참 진짜 대단한 게 또 김기태 얘기하는 거죠. 그 정하여 선생, 윤리 선생을 했거든요.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윤리 선생은 또 마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다가 문득 내가 지금 이걸 진짜 알고 가르치냐는 욕심도 드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다가 아무 사람들도 모르는 거야. 그냥 외우고 달달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 딱 마치자마자 컴퓨터 딱 내려고 사표 쓰고 산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은 거고. 법을 가르친 사람은 그 정도는 용기가 있고 그 정도 돼야 대단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물들여가지고요. 엉뚱한 지금 대부분 다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지금 비지나 비고 그렇게 뭐 많은 세월을 돌아가지고 이런 겁니다.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늘 장난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이 공부는요 공부거리 짧은 것으로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깨달은 것 같으면은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 같으면 공부거리 길면 좋죠. 근데 못 깨달은 사람이 다 가르치고 전부 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길면 길수록 더럽게 덕지덕지 오염되고 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 온 사람 물어보면 공부 한 기간이 짧을수록 빨리 깨달아요. 실제로 그래요. 서울 무사히 같은 거는 서울 총무는 저녁에 인생이 몰랐는데 1시간 대학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러고 딱 한 번 물었어요. 자기 공부가. 그러고는 일체 의심이 없는 사람. 그하고 범위 같은 친구. 중국세계 쪽에 있거든요. 이 사례가 뭔지도 몰라. 근데 친구 따라와서 3마시나 내 말 듣고 2주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 분이 더 빨리 깨달았어요. 그렇죠. 선지식이 없는 이게 앞선지식, 선지식이고 앞선지식이 없는 게야. 이렇게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이게 대한 잘못된 지식이 없으니까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빨리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리 든 게 있고 그것보다도 사람이 기질적으로 한다 하면 하는 기질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겠다 하면 죽이고 뭐 그런 기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뭐냐면 행동을 옮기고. 아니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게 이 공부는 뭐냐면 아상을 없애는 거거든요. 아상이 뭡니까? 생각이거든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잘못 들은 지식이 그렇게 불법에 대해서 엉뚱하게 들은 지식이 가득하면 그게 진짜 아상이에요. 그런데 선지식이 말할 때는 그것까지 다 점검하거든요. 지금 바이슨 씨도 내가 말하는 걸 그거 점검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속으로.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빨리 습득하는데 그걸 다 걸쳐가니까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공부거리 짧은 사람이 좋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아는 게 그 분야에서 아는 게 적을수록 선배가 얘기한 걸 빨리 기사만 듣지 알면은 참 다 지식으로 듣잖아요. 공부가 안 돼요. 잘못된 거. 그래서 정말 다 깨달은 사람들이 다 얘기 갖고 왔는 것 같으면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공부가 되게 다양하게 되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깨달아갖고 가르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잖아요. 아는데 몇명 안 되는데 그래. 골골에서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망상도 아닌 걸 망상이라고 하고 없애라 하잖아요. 그거 사실은. 분한 마음 없애고 원망하는 없애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 다 없애라고 없애라고. 그 쓸데없이 그건 중심을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도 다 중심을 누가 만듭니까? 그거 중들이 다 만들고 있지. 많이 넣는 그걸 뭐 다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으로 된 존재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특히 생각은 성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성으로 내가 게 생기니까 수많은 세월을 그런 생각을 들어가 성으로 돼 있으면 이게 얼마나 단단해가 죽겠어요. 죽을 리 없어. 그렇게 없어. 그럼 이제 이미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뭐 주선주선 들은 게 이미 지금 쌓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계속 열어놓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김기태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있어라. 내가 말해서 의심한 채로 있어라. 그거예요. 의심한 채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의심한다는 게 뭡니까? 저 말이 내하고 안 맞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 말하고 내가 안 맞다는 내가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자가 내가 발동된 그게 망상이 생기겠어요. 내려지는 게 있어요. 한쪽이라도 아는 게 있겠지. 아니에요. 한쪽도 아는 게 있어요. 모르면. 꿈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알아도 꿈밖을 상상으로 그래도 지금 꿈밖에 안 있잖아요. 틀을 하나도 꿈밖에 안 있단 말이에요. 꿈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전부 꿈속의 얘기지 절대로 실상과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게 있잖아요. 선사들 소문답 중에 선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고 이렇게 뭐라고 폼 붙자잖아요. 그럼 틀렸다. 근데 이걸 흉내 내내지 이 사람은 똑같이 진짜 선사처럼 똑같이 또라이 장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명한 그 조사 서레이 또라이 장나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틀렸다 선사가. 그러면 이놈이 그것을 흉하고 와버리면은 맞는 놈이에요. 왜냐면 지는 맞기 때문에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시험한다는 걸 알거든. 그런데 그럼 뭡니까? 이 감이 틀린 놈이야. 그때 가면 선사가 뭐라고 하니까 다시 네가 물어봐라 이러거든. 그럼 조사가 서쪽에서 어떻습니까? 또라이 장나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말에도 그건 천지 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에 든 게 많아도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 자기를 증거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고 그게 아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 법을 깨닫는 것은 구슬을 목걸이처럼 꿰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망상을 짓는 거예요. 진짜 깨닫는 사람은 이게 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말하면 다른 것이 다 깨어나더라고. 근데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하면 그거 아마추어인 거지. 그래서 이건 100%가 아니면은 0%입니다.
그래서 까마면 까맣고 힘은 이지 바둑이는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얼마만큼 안다 퍼센테이지로 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지금 들어앉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공부했으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퍼센테이지로 재거든.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는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속으니까 남을 속이면서도 죄책감 안 느끼는 거지. 이게 더 무서운 거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중생들을 잘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죽하면 불교에서 그래. 모르고 죽는 죄가 가장 크다고 얘기해요. 불교는 죄를 얘기 안 하잖아요. 죄무자성 무신기라고 하는데 요거만 죄라고. 물론 그걸 저도 다시 없지만 이거는 이 자리에 들어봐야 이 말을 이해가 됩니다. 들어봐야 정말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이 알았다 하는 것이 저건 얼마나 망상인가를 분명하게 합니다. 뭐 자랑할 건 못되지만은 뭐 떠벌리고 다니지 못하는 누가 물으면 그건 솔직하지.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깨닫고 나면요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깨어나는 거죠. 꿈에서 깨는 거지. 근데 꿈꾼다고 그 사람이 뭐 깬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 다만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쉬어라. 생각을 쉬는 게 우리가 일어난 생각을 쉬는 게 아니고 생각을 어떻게 하려는 그 생각을 쉬어. 그게 파신방송 참 피부거든요. 저희가 일상에서 힘든 일이 닥쳤다든지 이렇게 제가 좀 감당하려면 우리가 보통 뭐 사건이 딱 닥치면 예를 들면 뭐 집에 가서 와이프가 갑자기 화를 확 냈다. 당장 그 눈앞에 지금 일이 있으면서 기분이 확 상하면서 이제 한마디 우리가 빨리 들어간다 하잖아요. 빨리 들어가죠. 나도 저럴 수가 있냐? 또 시작해갖고 막 이제 생각을 낳고 이제 이걸 왜 해결할 것인지 막 보통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 패턴으로 그냥 결국 저를 방어하고 와이프를 공격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뭐 또 좀 지침 화해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참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모르고 그렇게 하세요 하면 그건 이제 몽상상인데 사실은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고민을 하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고민을 안 하죠. 만약에 그 사모님이 내가 화를 냈으면 그 범인에서 깔짝거리지 만약에 씹을 말아먹었다 아니면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이러면은 싸우겠어요. 막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나고 막 진짜 이렇게 묻겠죠.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내고 시비하고 걸려드는 거는 그 똑같은 자기가 화를 감당 있는 마음 하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누가 내한테 와서 돈 10만 원만 빌려고 하면 고민하죠. 근데 1억 빌려도 하면 고민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시비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비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걸 그냥 그대로 있으라 하는 말은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건 이미 싸웠잖아요. 우리가 뭘 안다는 건 이미 과거란 말이에요. 그죠?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냅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냅두는 마음이 뭡니까? 시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굳어지면 누가 뭐라 해도 시비를 안 하게 돼요. 요거를 기르려고 냅두라든지 네가 꼬르니까 놔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힘듦, 짜증, 원망이 일어날 때는 사실은 짜증이라고 아까 그랬죠. 짜증이라고 알 때는 이미 과거예요. 내가 우리 생각은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짜증이라는 것을 알아챌 때는 나는 짜증을 알아채는
채고 있는 거지. 짜증은 이미 지나가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또 짜증이 걸려드는 겁니다. 그럼 다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아채도 그 짜증 날 때 어떤 그런 불쾌감이 그대로 그렇죠? 따라있거든요. 불쾌감은 왜 갖고 있겠어요? 짜증을 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짜증에서 벗어나려니까 불쾌하죠. 짜증에서 벗어나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짜증을 문제 안 불쾌하지. 삼으면 절대로 불쾌하지 않죠. 근데 짜증이 문제가 됩니다. 저한테는. 그렇죠. 제 속에 지금 막 응. 일이 안 풀려서 막 하면 압력이 확 차거든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 지금은 문제가 안 되면 되죠, 당연히. 예, 예. 근데 지금을 인정해버리라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인정하려면, 인정이라는 게 여기서 자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 순간 자기를 인정하는 거는 시비거리가 없잖아요. 일단 내한테서 갈등이 없어야 남하고 갈등이 없지. 저한테 갈등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남과의 갈등이 있어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미 남과의 짜증이 막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거를 내가 내 속에서 해결을 못하면서 어떻게 남과의 짜증을 안 나게 하겠어요? 그럼 내한테는 갈등이 없고 짜증이 났는데 이게 불쾌하잖아요. 그럼 이걸 인정해버리면 돼요. 이미 과거고. 아, 내가 아직 내 공력이 욕밖에 안 되는구나. 난 3살짜리 아이구나. 3살짜리 아이가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 그거 갖고 막 하면 웃기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공부가 많이 됐다는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짜증나면 생각이 언제쯤 이거 벗어나고 막 이런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짜증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내가 올라올 때 능력으로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미 해버렸어. 그럼 그거 지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 공력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짜증을 냈구나. 그래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하는 그 마음이 시비라는 마음이야.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남들 보고도 그래 끝내자 이렇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끝내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지 이걸 짜증이란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달마 조사가 그 사람들에게 오직 견성이 중요하다. 성품을 봐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성품을 보면 부처가 된다 이랬거든. 하니까 어떤 네가 일반 사람들은 밤자리도 하고 성욕을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승부를 합니까? 나는 견성을 말이지 세욕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럼 짜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짜증을 봐서 자기 인정하는 걸 얘기했지 짜증을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지나간 걸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지나가버리잖아. 그럼 매 순간 지금 자리에 있다면 매 순간 나를 인정하고 어떻다면 그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 문제 삼잖아요. 그걸 기르는 거예요. 집에서 안 세면 밖에서도 안 세요. 근데 지금은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굉장히 힘들을 주는 실제로 해보면 참 내한테서 참는 생각도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걸 그래 마음대로 화를 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래요. 이미 짜증은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게 그냥 내푸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지다가 이미 짜증이 나오는 걸 지금 불쾌하게 막 올라오더라도 그걸 불쾌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 불쾌한 짜증 때문에 이 지나간 짜증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럼 이 불쾌함을 없애는 방법은 짜증 나는 거 치고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해? 이랬으면 짜증이 불쾌함 사라지는 거지. 안 그래? 그 지나간 걸 자꾸 뒤집어 쓰니까 지금 계속 불쾌한 거야. 잠깐만, 이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견성하면은 견성을 하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견성 캐꾸면은 성공하는 거 이거로 되는 걸 아는데 지금 그게 그래 쉽습니까? 견성하는 거지. 견성이 뭔데? 아니 쉽고 떠나가지고 내가 말하는 건 네. 지금 견성을 말하는데 너는 왜 세격을 말하고 있노? 이 말을 하는 거죠. 성령. 그렇죠. 성령을 말하고 있노. 성령 말고 그러면 뭐가 아니 잠깐 지금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짜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참 그 짜증이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을 쉬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지나간 짜증을 자꾸 얘기하냐 이거죠. 거기에 자꾸 무게를 대면 생각을 못 쉬죠. 생각을 쉬려면 지나간 건 그냥 버려버려야지 이게 쉴 수가 있는데 생각을 쉬려고 하면서도 자꾸 옛날 지나간 짜증을 자꾸 들고 있으면 어떻게 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성품이란 말입니까? 짜증이 성품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성품은 그냥 다 성품이에요. 짜증 내는 것도 성품이에요. 그런데 문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짜증을 내죠. 안 살아있는데 어떻게 짜증을 내겠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이 법하고, 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성품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 망상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번뇌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낸 짜증을 가지고 다시 문제는 또 두 번째 망상을 걸려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한다. 왜 짜증을 내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보니까 짜증이 나잖아. 내가 할 수 있으면 짜증 내게 나겠어요? 예전부터 이미 첫 번째 항상 맞았잖아.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짜증을 냈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는 레슨을 내는 거냐. 근데 그걸 또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두 번째 하다까지 만든 거잖아. 내가 이 말이 좀 이해돼요? 그렇게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것이나 그냥 그걸 냅두라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 안 돼요. 시비를 하게 돼. 그 자꾸 끌려가요. 계속. 그래도 어느 순간에 정신이 들어가. 아이고, 자꾸 시비하지 말라 하던데 정신이 들만 시비를 안 하게. 그게 그때가 있어요. 그 생김으로 시비 안 하고 시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듣는다고 바로 된 것도 너무 시비 되겠죠. 그렇지만 이 생각 속에 그걸 알아야 돼. 인정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 의심을 하면 계속 끌려가요. 그래서 선지식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게, 선지식의 말을 믿고 되든 안 되든 그걸 자꾸 쥐고 있으면 어느 순간 딱 되는데, 이걸 안 된다고 선지식 말을 의심하면 평생 그 틀에서 벗어나지고 계속 끌려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와서 됐어요? 문제는 그걸 없앤다고 노력이 됐냐 말이지.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게 되고 있는 사람이거든. 되고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막 믿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왜 믿어야 되나? 부처님께서는 일체지자를 성자했잖아요. 무엇을 이고 무엇을 알겠어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반응하는 속성은 다 똑같아. 깨달아서 그 마음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본 걸 알고 해보지도 않고 의심만 하는 거야. 그럼 아선을 버리지 못하게 쫓는 못하죠.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자꾸 묻거든. 짜증 나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짜증을 얘기하는 걸 묻는 걸 얘기하는데 왜 짜증을 들고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견성을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성욕을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품이 있으니까 섹스를 하죠. 성품인데 어떻게 섹스를 하겠어요? 일찍 못인데.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난 섹스를 주로 논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이제 성품, 우리 짜증 나는 것 자체가 성품이냐, 막 생각나는 게 성품이냐, 그런 얘기. 꿈도 그죠? 우리가 살아있지 않은 꿈을 못 꾸잖아요. 그렇죠. 꿈의 내용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꿈은 내용은 실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꿈꾸는 거는 실제잖아요. 자면서 꿈꾸는 거는 실제인데, 꿈속의 내용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억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짜증 내는 그 내용은 사실 망상이지만, 만나서 짜증을, 망상이지만 망상을 딱 일으키는 그 행동은 본성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강령에서 자성이 삿대이기 때문에 니까지 나오고, 자성이 선하기 때문에 니까지 나온다. 이거 자성이 삿대고, 선한 게 아니고, 자성은 인연만 되면 뭐든지 내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삿대니까 자성이 삿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자성이 삿대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 전에, 청정 법신분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육소선님이. 자성이 청정한 까닭에 선한 생각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악한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다. 그게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인연만 되면 다 시비 없이 만들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 선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해요? 인간이 결정하잖아요. 법은 한 번도 악하다 선하다 안 했어요. 인연만 되면 다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우리가 부드럽게 살려면 이제 혼자 살면 시간 화를 더 많아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세간도 지금 편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나잖아요. 일찍 한 번만 하면 여러분도 하면 되는데 그 짜증 낸다는 자체는 이건 배반적이잖아. 그렇게 왜 짜증을 내겠는가? 짜증을 일으키는 그 작용은 법이하지만 그 내용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옳다 그렇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망상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짜증을 낸단 말입니다. 그럼 옳다 그러다는 레드 독트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내가 짜증을 다시 옳다 그러다 안 하는 것이 시작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야겠지. 이미 낸 거를 갖다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부터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걸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럼 그것이 바로 지나간 짜증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옹둥이 보자도 됐지. 그것이 인정이 자꾸 되면은 짜증이 없어져요. 절로. 그리고 또 사실은 제자가 똑같은 거를 계속하고 어떤 제자가 아무 선지 짜증나요. 화가 나고 머리까지. 그렇지 사람이지.
근데 그럴 뿐이라. 실제로는 그럴 뿐이야. 그래서 기억이 없다는 게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없죠. 실제로 기억이 있던데 보니까 거의 없어요. 하루 더 생각 모아놓으면 실제로 그렇다. 그거 정도 아닙니다. 이 안나가 뭐 하다가 뭐 하다가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일하다 보면 제가 지금 2주 동안 못 나오는데, 내 일도 못 나오는데 서울에 가려 했었는데, 내 친구하고 같이 있었거든. 그 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억이 없어요. 완전히 바보 없을 때.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평등하거든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남아.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약속을 하고 중요한 걸 만들지요. 만들려면 그 기억을 해요. 동물들이 보는 해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어요. 그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이 카드에 쥐가 자꾸 구름에다가 자꾸 내다보는 이유가, 거기를 내다보는 건 바깥 상태를 살피는데, 거기만 지금 이상하고 있냐. 그렇다고 내다보고, 내다보고, 이러다. 그거와 비슷합니다. 적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망상이라는 거는 내 속에서 12분별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물이고, 근데 막 12분별을 하고 막 일으키고 막 하는 거는 어쨌든 인연을 또 일어나는 게 부부의 작용인데 내용물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바로 옳고 그름을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이 순간에 딱 그걸 인정해버리고 받아들이고 나 과거 한다고 해서 뭐 2년, 3년 전에 바로 지금 바로 바로 앞생각. 예? 바로 앞생각. 바로 순간 직전에 그렇지, 바로 앞생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순간순간에 자기 마음이라든지 알아차림 그 말하고는 같아요. 알아차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예. 왜냐면은 내가 이미 화를, 과거에 막 짜증을 지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않아도 알아차려도 돼요. 일부러 너무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망상이라. 그때 적게서 하면 돼. 지금 알아차리면 하라 하는데, 이건 망상입니다. 있지도 않은 기억까지. 없는 걸 왜 넣으라고 꼬집어내. 아니, 지금 기억나는 거. 순간에 어떻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알아차리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예. 왜냐면은, 지금 내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알아차리라 하지 않아도 반응하잖아요. 문제 없는 우리 반응 안 하나요? 그럼 하나 조금 전에 내가 있는 거. 내가 지금 이야기하니 그게 참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냥 뭐 되는대로 살자. 그러면 되는대로 사는 건 좋은데, 저는 뭐 이 나이에 뭐 되는대로 살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이제 내일도 좋고 뭐 좋고. 정말이니까. 농담으로. 저 실제로니까 저는 되는대로 살아도 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뭔가 이게 뭐 해라는 있어야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달성은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얘기야. 안 그래? 그건 내가 수없이 말했는데, 그게 대해서. 수없이 말해도 저는 하나도 듣는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이어서 해드릴게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리고 단체에 들어가면 단체에 또 목적이 있고, 동호회에 들어가면 동호회 목적이 있다는 거는 내가 그 동호회에 쓰려면 목적을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자식을 가지고,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집을 가지면 그 목적 따라가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지. 내 저부터 손 놓고 그냥 이어버리고 있어라니 절대 그렇게 된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지어 뜯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지어 뜯어가 열심히 되는 것 좀 하지. 이런 말 있잖아요. 고민을 하면은 평생 동안 고민해서 해결될 것은 평생 고민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고민해서 해결될 것도 평생 고민을 하지. 그런데 그 목적 없이 그러면 그러고 뭐 왔다 갔다 해보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참, 살면서 이게 옳은 삶이다, 저게 그런 삶이다, 이런 목적이 없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살면서
그래서 목적이 있죠. 내가 뭐 누굴 사랑하고 목적을 가치관을 두지 마라. 그렇지. 이거는 좋은 거게 나쁜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그런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여튼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목적이 없거든요. 근데 잘 살아가요. 아니,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아니, 잠깐만 더. 네. 그리고 내가 사실 그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이때까지 내가 볼 때 별로 목적 없이 살았어요. 목적 없이 사니까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더라고. 물론 깨달음의 목적이 있었죠. 그렇게 내가 말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이 공부를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있고 좋고 나쁨이기 때문에 생각이 또 안 되면 또 시비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적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판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다 목적지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그게 목적이란 목적이지. 내가 말하는 누구에 따라서 어떤 모아가지고 어떤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지향점을 그거 지가 씌우면 되지 그거 따라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결정하는 게 다 내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다 바퀴가 아닌 것 같으면 자기가 쉽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그 묻는 데는 이런 함정이 있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다 된다는 그런 게 들어간다거든요.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는 틀어야지, 사람을. 근데 목적에 너무 심취되어 있으면 좌절해요. 좌절은 오히려 인생을 말아먹어요. 하긴, 이런 거야. 제가 지금 질문하고, 드라마 똑같은 색감을 지금 연속으로 하는 걸 내가 중간에 한번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마가다의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처음에 왕은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많았고 석가모니를 서로 이제 사귀어가지고 좋아했으면서 나중에 오히려 석가모니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는데도 그걸 받아줘요 전부 다. 심지어 이제 자기 아들이 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마가도 그랬죠. 예, 가만도 받아놓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가 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살인하지 않도록 아버지를 짓다는 이 제목을 안 씌우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내주 그 아들도 나중에 석가모니 제자가 되었더라고.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아들이 이제 석가모니 제자가 돼서 뭐 이거저거 뭐 이야기하던 내주 어릴 때 자기 그 군사 쫄병들이 말이야. 군인들이 전부 다 뭐 이거 수행을 다 하겠다고 도망가보고 일이 안 된다. 의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니는 제왕이니까 제왕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인들 절대 이거 이제 수행한다고 들어온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마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그전에는 막 받아줬거든. 그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인간적인 집단적인 생각으로 옮겨가는 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솜씨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모든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물어요. 그런 사람은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깨닫고 나면요 이렇게 물을 필요 없이 다 알아서 살아요. 근데 모르니까 자꾸 이 세계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묻거든요. 그거 답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럼 딱 맡기고. 그런데 석가모니는 하더라고. 니는 제왕 그러면 의미가 있으니까 하죠. 제왕 역할을 해야 되고 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게 내가 그게 전혀 바로 그 얘기를 하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요. 동호회 가면 동호회 목적이 맞는 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삶을 그 깨달은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삶을 갖다가 소홀히 다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행자가 되는 사람하고 수행자가 아닌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행자 아닌 사람이 수행을 뭐 더 하고 덜 하고 차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왕의 노력도 충분히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저는 이제 칼까지 모든 다 노력하고 다 놓고 이래나 저래나 불길 흘러간 대로 부딪히도 않고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괜찮아요. 실제로 나는 그래요. 네. 뭐 이제 내일 뭘 죽어도 되는 거야. 살면은 언제든지. 하면 안 되고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관계 없는데 내 아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지가 취직하고 이거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내 아들한테 내가 가끔가다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만 이게 또 내하고 말을 조곤조곤 해요. 뭐 딸도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딸아들은 대화가 정연한데 뭐 이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전혀 뭐 이야기가 안 된다. 하는 일은 또 이야기가 돼. 이 책을 많이 봐가지고. 이야기 되는데 저 가만히 노는 꼬라지 보기에는 이게 목표가 없어요. 그게 됐네요. 됐네요. 그게 된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목적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두 개를 딱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 그게 뭐 맹점이에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목적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사회 전체가 목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 전체 목적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에 맞게끔 자기가 살면 돼. 누굴 떠놓고 여기서 규정한다 한 자체가 없어. 3명 있는데 두시는데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냥 목적 없이 사는 것도 좋잖아요. 아니, 그 이제 목표를 정했으면 그걸 성취하도록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목적 없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목적 없는 게 목적이라면은 정말 의무작정하게 먹을 만큼 살고 자기 그리고 뭐 사람 떠들고 걱정 사람 그게 정작 하는 사람이 12시간 그한테는 우리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 어쩌나, 여기는. 그러나 그 벌거면 그 가다 보면 어디서만 벌거라 하겠죠. 생명을 또 하겠죠. 그래도 그게 아버지가 욕심내는 아유, 욕심내요. 되는 대로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냥 저도 놔둡니다. 서울 총무를 한 만나야 됩니다. 놔두면 돼요. 놔두면 그 희한하게 또 살아가요. 근데 가야 희한하게 사실 살아요. 그거는 그 아들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요 하면 그거 묻지 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일을 하세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 네, 오늘 진짜 간단해서 이겼네. 감사합니다.